반갑습니다. 서민낚시입니다. 오늘은 진짜 멀리 왔어요. 집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날라왔다. 자, 요즘에 가장 핫한 이 마상권, 진해권의 호래기 낚시를 조금 배워보려고 왔어요. 내가 호래기 낚시 요만한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먹으려니까 참 미안했는데 요즘엔 너무 막 핫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마산 쪽으로 와봤습니다. 마산 쪽에서 그래도 유명하신 그 낚시 유튜버 분 계시죠? 문희 삼촌님한테 오늘 호래기 낚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가서 이 호래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채비 그런 것들 약간의 또 노하우를 또 알려주실 것 같은데 안 알려주면 빠따라도 한 세대 때리고 오늘 그제도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서민낚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희 삼촌님한테 호래기 낚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 삼촌입니다. 오늘 또 서민낚시님하고 같이 마산에서 호래기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서민낚시님이 또 이상한 질문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호래기 채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래기 낚시에 사용하는 로드 같은 경우는 볼락 노드나 전갱이 노드 또는 그냥 민물 루어대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2000번 이하의 소형 릴을 사용하시면 되고 원줄은 P라인 또는 나일론, 에스테르 라인 상관없이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줄에다가 이렇게 전자케미를 바로 끼우시는 방법이 있고 또 기둥줄을 하나 연결해서 끼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둥줄을 연결하면 채비 꼬임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카본 1.5에서 2.5 사이 쇼코리들을 원줄과 직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그러면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자케미에 케미 고무를 먼저 하나 끼우시고 이렇게 하나 먼저 끼웁니다. 그런 다음 케미를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자세히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속으로 이렇게 줄을 끼우신 다음에 일단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 425나 435 건전지를 끼우고 전자케미를 결합해 줍니다. 그런 다음 또 밑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케미 고무 이렇게 가조립을 해 놓은 상태로 삼각도래나 일반 롤링도래 삼각도래 잠깐만요. 삼각도래나 일반 롤링도래 또는 그냥 T자형 도래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래는 그냥 일반 매듭법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이렇게 도래 매듭을 하시면 이제 다시 전자케미를 최대한 도래에 가깝게 밀착시켜 주시는 게 전자케미를 최대한 도래에 가깝게 밀착시켜 주시는 게 줄꼬임을 조금 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는 원래 달려 있는 케미꽂이 고무고 밑에는 민물 찌고무 같은 건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위쪽에 도래를 여기 삽입하면 또 줄꼬임이 조금 더 덜해집니다. 그래서 민물 찌고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비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안 넣고 판결에 다 안 넣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일자가 되기 때문에 채비가 조금 덜 엉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래기 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증강 속도가 조금 빠른 스댄 바늘이 있고 카본 바늘 두 가지가 있는데 카본 바늘은 증강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0.35g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스댄핀 같은 경우는 0.5g 전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증강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스댄 바늘 같은 경우는
목줄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결속하시고, 카본핀 같은 경우는 약 한 20에서 30cm 정도 좀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2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이 어떤 게 스텐이고 어떤 게 카본인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통에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통에 보면 두 개가 딱 들었잖아. 호래기 통에 보면 딱 보고 이게 어떤 건지 두 개 중에. 일단 카본핀 같은 경우는 요게 카본이 아니고 요 대핀, 요게 큰 거 새우 꼽는 부위가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은 색깔로 되어 있고 스텐핀은 이게 은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자, 어우 민물새우. 자, 이거 미끼를 근데 민물새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민물새우 같은 경우는 눈이 이제 불빛하고 비치면 이게 보라색 걸로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자줏빛이라 해야 되나? 보랏빛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빛이 나기 때문에 호래기한테 어필력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민물새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민물새우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큰 편이고 또 너무 작은 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적당한데, 요만한 거?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이렇게 꽂았을 때 요 핀보다 한 1cm 정도 작게 오는 그런 그 새우 사이즈가 제일 좋습니다. 머리 끝이. 예. 그럼 끼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끼우시도 뭐 잡는 데는 지장은 안 갑니다. 새우 꼬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꼬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가 핀을 딱 갖다 대시고 등 쪽 라인을 타고 최대한 얇게, 등 쪽 라인을 타고, 예, 최대한 얇게 이렇게 새우가 안 죽게끔 이렇게 최대한. 야, 가운데로 푹 통과하면 빨리 죽겠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머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 시큰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내거든요. 요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등쪽 라인 보이시죠? 여기 바늘 보이시죠? 예. 갔다가 눈과 눈 사이에 보시면 여기 또 뾰족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찔리는 부위가. 화면이 흐려졌어. 됐습니다. 예, 요게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밑으로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눈과 눈 사이에. 예. 요렇게. 눈과 눈 사이에 요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옆으로 보시면 반듯하게. 요 마지막 또 바늘 꼬지를 꼽으실 때에도 요 목줄을 새우 등 쪽으로 해서 눈과 눈 사이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면 끝이 납니다. 근데 끼우실 때는 바늘이 날카롭기 때문에 바늘보다는 앞쪽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잡고 끼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야, 이쁘게 끼었다. 근데 이게 또 다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바늘로. 이거는 카본 바늘이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는 꼬리 쪽부터 끼웠는데 이 머리 쪽부터 끼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머리 쪽을 끼우면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꼬리 쪽으로 끼우는데, 또 일반적으로 그냥 큰 식으로 할까?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가지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끼우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액션을 주다 보면 이게 머리가 물의 저항에 의해서 디비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번 사용 안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호리가 입질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면 뭐 활성도가 좋을 때는 잡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등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살포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끼우려면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위로 타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쁘게 끼우네. 예, 호래기 낚시 좀 해봤는가 봐요. 보기 좋은 떡이 맛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전자케미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도래, 그 밑에 카본 바늘 하나, 스텐 바늘 하나 이렇게 가지 채비를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호래기 낚시에도 이런 식으로 볼락이나 풀치 낚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캐스팅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플로팅 타입의 캐스팅볼이고,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깔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싱킹 타입, 주황색 같은 경우는 세미 타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볼 같은 경우는 채비 전에 도래를 매듭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봉돌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보자. 그렇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봉돌을 사용합니다. 활성도가 떨어질 때는 바닥근에서 호래기가 물어주기 때문에 이제 봉돌을 끼워 가지고 조금 빠르게 증강 속도를 내고, 또 상층으로 피었을 때는 이제 봉돌을 제거해서 천천히 증강시키면서 호래기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캐스팅 같은 경우는 다른 어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자찌 역할이 이제 그 호래기 입질하는 파악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늘 자체가 무게가 말씀드렸다시피 0.5g 전후로 나가고 카본핀은 0.35g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비거리가 안 나와서 무조건 이게 전자 케미를 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 케미로 날린다라는 개념으로 캐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던지시고 전자 케미가 수면에 착수하기 2m 전에 베일을 닫든지 라인을 잡든지 해가지고 라인을 정렬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드를 살짝 당겨서 착수하기 전에 살짝 당겨 주시면은 케미가 앞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채비가 엉킴없이 정렬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밤이 되면은 전자 케미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한 3m까지는 거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케미 움직임을 보고 입질이 왔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초리대가 저 무게에 의해서 살짝 휘어져 있는데 바닥을 찍거나 입질 오면 초리대가 피어집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거나 입질 오면 초리대가 피어집니다. 이렇게. 그때도 챔질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손에 전달되는 감도로 또 입질 파악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질은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밀어 올리는 입질이 호래기 같은 경우는 많은데 붕어 입질처럼, 그래서 이제 케미가 보통 이제 불빛이 밝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든지 아니면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육안으로 보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리대가 펴진다든지 아니면 손에 전달되는 감도로 그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액션을 주다 보면 이게 당겨가는 느낌이 손에 좀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끼시는데 한 마리만 잡아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게 입질이구나, 이게 잡은 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래기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어때요? 봄 시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길이보다 조금 큰 게 좀 큰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됩니다. 예전에는 민장대 낚시를 이용해서 이제 호래기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개체수도 많고 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 앞에서 호래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민장대 낚시를 하시려면 최소 6m 이상 되는 그런 낚싯대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루어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가볍기 때문에 그냥 휴대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또 원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제 호래기를 공략할 수 있어서 루어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호래기들이 이제 상층으로 피어오르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겁없이 많이 피어오르는 경향이 있고, 겨울철에는 원래 호래기 기본 베이스는 바닥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층에 노는 고기인데 활성도가 좋아지면서 또 저희들이 낚시하면서 인위적으로 볼락을 피우듯이 호래기를 피어 올려 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어등은 일단 백 색깔이 좋고 밝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집어등 밝히는 방법 자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락 낚시하듯이 발 앞에 밝히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집어등을 비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어등 불빛 안에서 호래기가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 테두리에서 뭐 어떤 다른 어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잡아내는데 볼락 같은 경우는 일단 포식자 개념이 아니고 피포식자 개념이기 때문에 숨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거고, 이제 호래기라든지 화석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불빛 안에서 놀면서 먹이를 가지고 놀면서 잡아먹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방파제를 한번 둘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번 잡봅시다. 니은자로 이렇게 딱 보통 대부분 되어 있는데, 예. 호래기 같은 경우도 갑오징어와 마찬가지로 유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오징어처럼 물살이 너무 강한 곳, 이런 곳보다는 약간 안쪽 조류 소통은 이루어지는데 빨리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조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10발 정도, 모퉁이에서 한 10발 정도 떨어진 자리, 그 정도가 이제 거의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딱 모퉁이 각진 부위 같은 경우는 조류가 이렇게 빨리 안 가고 거의 멈춰 있는 상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살짝 조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물이 가는 곳. 그래서 이제 보통 블로그라든지 이런 글들을 보면 조류 소통이 좋은 곳에서 잘 된다라고 많이들 적어 놓았는데, 그 글을 보고 일반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는 물이 콸콸 가는 곳, 그런 곳만, 방파제 끝자리 그런 곳만 많이 찾아가시는데 저는 자리가 아니고 네, 물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아니고 그 안에서 조류 소통이 좋은 곳. 네, 잔잔하게 흘러가는 곳. 호래기가 활동하기, 수영할 때 물이 안 가는 그런 조류 세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호래기 낚시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실 때 바늘이 여러 개 달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늘을 보통 이렇게 2개를 달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달리 정확하게 일자로 이렇게 캐스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을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시고 일단 캐스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 해가 안 졌기 때문에 잡는 모습은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호래기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급하게 닐링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즐기시면서 닐링을 하시다 보면 쌍거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호래기 낚시의 제일 좋은 시간대는 이제 해질 무렵,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호래기 낚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언제 잘 문다는 거는. 그런데 마산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호래기 낚시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조금날 간조 전후 1시간 이때가 가장 잘 되었던 것 같고, 포인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날물 때 잘 되는 포인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민물 새우를 이제 바늘에 끼우시고 나면 지금 이렇게 봉지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낚시를 하시다 보면 새우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하고 이렇게 같이 주거든요. 보통 톱밥으로 이렇게 살짝 덮어 놓으시든지 한 다음에 봉지를 묶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밀봉된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통을 가지고 당기는구나. 네. 오, 가갔다. 자, 떴어. 나 잡았다. 이제 영상 있지?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2마리 잡았어요. 아, 미치겠다. 에? 사장님 미치겠다. 야, 이거는 완전 작다. 콩이다, 콩.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그래. 야. 제가 또 잡았습니다. 바닥에. 아, 물친다. 아이고야. 야, 한 사람이 호리군을 만들. 그래도 점점 이제 따라갑니다. 자, 엔딩합시다. 아이고, 오늘 또 멀리 또 마산까지 와서 또 좋은 거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제도에서 또 호래기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또 이런 또 루어 낚싯대로 하는 것보다는 또 거제도 스타일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짱대 낚시를 많이 해요. 민짱대가지고 꽉 해놓고 뒷짐 딱 쥐고 초리대 것이 달랑달랑거리만 씩 이런 낚시를 많이 하니까 또 그런 낚시도 한번 즐겨볼게요. 자, 오늘 또 문희 삼촌님 덕분에 즐거운 또 하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